안녕하세요. Good Writing입니다. 자, 우리 회원님 오늘 1차 첨삭인데 전체적으로 글을 보면 굉장히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이 이제 굉장히 쓸데없는 내용을 많이 난다든가. 그러니까 내용 구성은 참 좋아. 내용 구성은 참 좋고 핵심도 정리를 잘 했고 본인의 주장이라거나 이런 것도 잘 표현을 했지만 간혹가다 주제와 연관이 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넣어요. 혹은 논리가 살짝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자, 오늘은 다른 거는 그렇게 큰 게 없어요. 어법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어휘는 살짝 반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professional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 밑에 professional이 또 있어요. 그죠? 물론 다 똑같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professional 똑같은 단어가 그래서는요.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을 할 때는 반복이 되면 오히려 강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서는 이렇게 반복이 되면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프로페셔널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대로 프로페셔널이라고 쓰고 요거는 제가 지워버렸어요. 딱히 그렇게 프로페셔널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뭐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된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앞에 전문적인 능력, 자기만의 전공 능력이라거나 자기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스킬들, 그런 능력들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 널리지 같은 경우는 스킬에 관련된 거겠구나 라는 그런 상식이 딱 그렇게 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프로페셔널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전문가라는 뜻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unexpert라고 제가 고쳤어요. 이해 갑니까? 이렇게 단어 반복해서 쓰지 마세요. 어지간하면은 글이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히어링 더 클리셰라고 했는데 클리셰 같은 경우는요, 히어링이라는 단어랑 안 써요. 본다라는 단어랑 많이 쓰죠. 그죠? 클리셰가 보인다. 뭐 로리타 클리셰라든가, 그쵸? 뭐 이런 특정 클리셰들을 뭐 나타낸다. 영상미로 나타낸다고 상징을 나타내다. 뭐 어떤 심벌 같은 경우를 심벌을 보여준다, 나타낸다. 요런 느낌으로 쓰는 거지 히어리랑은 절대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요, 그 우리 부모의 간섭을 싫어한다 라는 느낌의 meddling을 넣어서 often hate their parents meddling, 아니면 often hate their parents 아니면 여기다가 요거를 이제 뭐 being meddled 이런 식 meddled by their parents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이해 갑니까? 요거는 다른 거는 이렇게 클리셰라는 단어보다는 meddling을 써서 장문을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이해 갑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deep information, 깊은 정보라고 깊은 지식이나 깊은 정보 뭐 깊은 그런 뜻으로 쓰신 것 같은데, 사실 딥은 정말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얘기를 할 때 딥이라 그러지, 아니 뭐 인상이라거나 인상이 깊었어라고 뭐 아니면은 뭐 인상이 깊었어도 사실 뭐 임프레션이지만 뭐 딥 임프레션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딥이 쓸 때는 거의 물리적으로만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어떤 개념이야? 인포메이션은 무형의 존재예요. 개념이란 말이야. 생각이란 말이야. 그죠? 그럴 때는 딥이랑은 절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스페시픽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provide가 들어갔어요. High school learnings only provide common sense to people. 이렇게 돼 있는데 provide보다는 사실 offer를 좀 더 쓰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연스러워요. 제공한다. provide도 역시나 제공한다 라는 뜻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provide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게 딱히 상관없겠네요. provide나 offer이나 뭐 부적절한 것까지는 아니고 어휘 교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offer이나 provide나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provide 같은 경우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전치사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장 전체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고등학교의 교육은 넓지만 좁은 학습을 다루므로 전문가를 만들 수 있는 깊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자, 요거 볼게요. 자, 그래서
그래서 고등학교의 학습은 이제 본인이 쓴 거예요. 고등학교의 학습은 사람들에게 상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교육받고 교양 있는 삶을 사는 것을 허락한다. 라는 내용이 이제 본인이 쓴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요 부분이죠. 그쵸? 자,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어. 고등학교의 교육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학에 가는 거야. 대학교에 가는 거야. 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치?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학교에 간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고등학교 얘기를 꺼냈어. 그죠? 고등학교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고등학교 얘기를 꺼내서, 얘네는 교육은 넓지만 굉장히 방대하지만 좁은 학습을 다룬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지. 이해갑니까? 제공할 수 없으면 대학교에서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바로 나오지 않고 고등학교의 학습은 사람들에게 상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교육받고 교양 있는 삶을 사는 것을 허락한다. 이게 웬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깊은 제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래서 학생들은 뭐뭐뭐를 자신의 전공 과목이라거나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자세하게 탐구하기 위하여 대학교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인이 나왔으면요. 여기 제공할 수 없다라는 건요. 이게 바로 원인이에요. 원인. 그죠? 원인이 나왔으면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 결과 혹은 원인이 나왔으면 해결법이 나와야죠. 그죠? 그래야 논리가 성립을 하겠지. 이해 갑니까? 근데 뜬금없이 이 고등학교의 학습은 교육받고 교양 있는 삶을 살게 한다. 이런 교양 있는 삶을 살게 한다. 그럼 이거 좋은 거잖아. 그죠? 그래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A가 무언가를 제공할 수 없으면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 그러나 A는 요렇다. 요거는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버리면 이 뒤에 있는 문장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해결책이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대로 두고 요거를 바꾸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요거 논리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거요. New Discoveries인데, 자, College is where all the new discoveries, 새로운 발견이 되고라는, 새로운 발견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쓰신 것 같은데, 사실 새로운 발견이라는 거는 적용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새로운 발견이 아닐 수도 있거든. 대학교에서는 기존에 연구하던 거에서 또 다른 요인이 나온다거나 변수가 나온다거나 결과가 나오는 거지 새로운 아이의 발견이란 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의 정말 아주 신개념의 소재가 나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거의 대부분 정말 대학교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는 뭐뭐의 연장이고 뭐뭐의 연장이야. 이거는 우리가 10년부터 연구하고 있었던 건데 이 20년 후에 결과가 나온 거야. 이렇게 다 연장이란 말이야. 이해 갑니까? Alright.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념 자체가 디스커버리라는 개념 자체가 다 대학교의 교육 같은 경우 그냥 디스커버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신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Alright? 근데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면 연금술사라면 뉴 디스커버리스가 되겠지. 이해 갑니까? 그 개념이 통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they get to view their studying with different perspective from before. 자, 요거 볼게요. 논문을 제출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관점에서 그들의 공부를 보게 된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요 앞에 문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Furthermore, 게다가 because students are required to write papers regarding their majors before they graduate. 그들이 졸업하기 전에 논문을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논문을 제출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관점에서 그들의 공부를 보게 된다. 그들이 공부한 것에 그들의 학문을 보게 된다. 자, 볼게요. 잘 생각해봐요. 대학교에서 논문을 쓰라는 이유는 그동안의 연구라거나 본인들의 연구 성과나 이거는 물론 학교가 이제 지정을 해서 너네는 졸업 논문을 써야 졸업을 할 수 있어. 졸업 요건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해갖고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기회예요. 근데 그 연구를 함으로써 그 과정에 있어서 다른 관점에서 그들의 공부를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될 수도 있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사람들이 논문을 쓴다는 거는 그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연구 성과를 내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이거는요. 본인의 생각이 틀렸다, 이게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틀렸다, 맞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당신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생각이 다르고 그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글을 쓸 때는요. 에세이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 독자로 하여금 이 글에 설득을 당하게 해야 돼요. 설득력이 있어야 돼. 이해 갑니까? 이 글이 본인의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면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Alright?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을 쓸 때도 일반 사람들한테 통용될 만한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써야 되겠죠. 이해 갑니까? 논문을 제출하는 건 기본적으로 논문에 대한 상식은요. 대학교에서 논문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졸업 과제이기도 하거니와 그동안 했던 공부에 대한 연구의 성과를 좀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논문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들은 그들이 배운 지식을 정리하고 논문을 제출을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이 배운 지식을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 갑니까? 자,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different라고만 쓰셨어요. 근데 perspective가 뭐예요? 명사죠. 명사가 앞에 있으면요. 명사가 나오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맨날 빼먹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체가 전체 내용이 또 이상해서 제가 다 표시를 해놨어요. 자, 논문을 제출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이 배운 지식을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케이? 자, 논문을 쓰는 것은 여기서 조금 더 본인이 지금 writing papers라고 문장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논문을 쓰는 것은 학자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탐구 영역을 확장하고 싶다면 매우 필수적인 것이다.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치? 것이라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본인의 의견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게 좋겠죠. 이해 갑니까? Alright. 자, 요거는 이제 본인이 쓴 거랑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압축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썼습니다. 요약하고 압축한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secondly, 자, 두 번째 요게 이제 두 번째 의견인데 여기서도 이제 컬리지 디플로마 할 때 이제 붙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뒤에서부터 여기 지금 제가 메모를 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 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본인이 지금 두 번째에서 사람들이 대학교에 가는 거는 졸업장을 따기 위한 거야. 그쵸? 자, 그럼 그 졸업장을 왜 따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설명은 해놨어요. 나쁘지 않은데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은요, 우리 한국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 사실 외국에서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아도 능력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어느 정도 능력이 인정이 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한국보다는 조금 더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사회에. 하지만 그런데 그런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다고 했을 때 이 문장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왜 꼭 기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왜 꼭 대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돼? 너 편의점 알바하는데 대학교 졸업장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도 대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좀 유용한 그런 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죠? 자, 기업에 입사하기, 제가 코멘트를 만들어 놨어요.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졸업장이 필수가 아닌 문화를 가진 국가들이 있어요. 상식선에서 써야 됩니다. 그런 국가가 있고 그러지 않은 국가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 개념을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전제를 깔아줬어야지. 한국에서라는 전제를 깔아줬어야 됩니다. 이해 갑니까?
한국에서는. alright? 자, 만약에 이게 한국에서라는 전제가 있었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겠죠. 자, 그러나 이제 여기에 이제 회색으로 표시된 여기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다 회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자, 회색으로 표시된 내용 역시나 좋은 구성이 아닙니다. 사실 정말 필요가 없어요. 자, 왜냐? 자, 볼게요. 제일 첫 문장을 이 문단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결국 어쨌든 college 디플로마는 necessary thing이 됐어. 그치? 삶을 지탱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됐어. 왜? 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치? 이해 갑니까? 자, 볼게요. 기업에 취직하려면 근데 학교 졸업장이 필요해. 자, 요 첫 문장은요. 단순하게 이런 내용이 이런 문장의 내용을 이런 주장을 하려면 요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되냐면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대학교 졸업장을 취득해야만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해 갑니까? 그리고 나서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사실 뭐 딱히 그렇게 뭐 ground making in construction sites 요거 혹시 번역기 돌리셨나요? 요거 굉장히 어색한 표현인데 뭐 배경을 만드는 거다. 대학교 졸업장을 따는 게. 그리고 뭐 본인이 특별한 이노베이션 아이디어스를 가지고 있는 인재가 아니라면 취업하기 힘들다. 뭐 돈은 fundamental source of power이다. 그리고 나서 monetary 자, graduation 여기에서 이제 졸업생들이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돈을 위해서 직업을 가지는 거다. 입사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기업에 입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거 사실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본인이 한글로 다시 써서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대학교 졸업장을 취득해야만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뭐 대학교 졸업장을 취득을 해야 된다. 자, 여기를 이제 대체할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최근 뉴스에 나온 통계로만 따져도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연봉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결과만 가지고도 기업들이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학력의 비중을 얼마나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쓴 거야. 기업들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자질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사람들이 그래서 자격증을 많이 딴다. 요렇게 이야기가 플로우가 흘러가야지 중간에 머니는 뭐 네가 뭐 그 지니우스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고 머니는 fundamental source of power고 요런 내용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 갑니까?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만들고 싶으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alright? 자,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굳이 이제 본인이 또 이제 그대로 써야 되겠다고 하면 여기 이거 hard time 있죠? 앞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money는 money인데 무슨 money인지 써줘야지. they need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돈이겠죠. 그리고 앞에는 그 돈이니까 그치 그들이 필요하는 그 돈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더가 붙고요. 그 다음에 근데 요것도 이제 번역기 혹시 돌리셨나요? 사실 이거는 독자적인 개인적인 졸업생들 독자적인 졸업생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표현입니다. 그냥 graduates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lright? 자,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 문단에서 요거 3죠. 3. 자, 3이라고 그대로 표시하지 마시고 그냥 3라고 쓰세요. 그리고 요 뒤에 거 2분 있죠. 자, it is almost impossible even to end. 심지어 뭐 하기도 쉽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2분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alright? 왜냐면 요 앞에 impossible이 요 2분의 내용까지 2분의 뜻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정확한 에세이 이제 에세이 마무리 할 건데 정확한 에세이 첨삭 범위는요 300자 400자 이내예요. 지금 이게 거의 한 600자 다 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600자까지는 아니고 한 500자 560자 그 정도 될 거예요. 160자 초과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초과한 분량에 대해서는 첨삭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300자에서 400자 이내로 쓰시고요. 자, 그리고
요 마지막에는 사실 마지막 제가 좀 칭찬을 할 부분이 있는데 요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전체적인 에세이 뭐 어휘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요런 거는 굉장히 능력이 출중합니다.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내용 구성을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이해 가시죠? 한 문단을 쓸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쓸 때, 이 근거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개연성이 얼마나 있는지, 요거 잘 생각하시고요. 이해 갑니까? 자, 오늘 그럼 첫 첨삭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